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랭킨 사이클의 효율 관련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기계공학 쪽에서 많이 내던 패턴인데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지 기계공학 쪽에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거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출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2023년 서울시 7급 화공연력학 16번 문제.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로 운전되는 기관이 있다. 터빈의 입구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응축 압력이 낮아질 때, 이 말은 또 터빈의 입구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되고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응축 압력이 낮아진다, 이 말은 터빈 다음 응축기가 있죠. 그 응축기의 이제 출구 쪽 압력이 이제 낮아질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에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응축 압력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랭킨 사이클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고, 당락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터빈 출력이는 감소할 것이다. 2번 방출열의 양은 감소할 것이다. 3번 사이클의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4번 펌프 입력이는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기계공학에서는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거 해서 네 가지로 암기를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나올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쌤이 손으로 좀 그렸는데요. 랭킨 사이클은 잘 아시다시피 증기 터빈 동력 장치예요. 즉 증기라 하면 숫자가 빠져서 수증기 터빈 동력 장치, 또는 다른 말로 증기 원동기 표준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기가 들어가면 랭킨 사이클이고요. 기체 터빈 사이클, 여기 잠깐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기체 즉 가스가 들어가면, 터빈은 다 들어갔죠, 두 군데서. 근데 가스가 들어가면 브레이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체나 가스면 브레이튼 사이클, 즉 열기관에서.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은 수증기를 쓴다. 수증기와 가스 그 차이점이에요. 그거 꼭 익혀두시고,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실제 스미스 책에서는 이 TS 선도만 있는데, 선생님이 보여드릴 PV 선도와 HS 선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럼 사이클을 보면 뭐예요? 보일러, 터빈, 엉축기, 펌프니까 선생님이 보터 엉펌으로 암기하시라고 그랬고, 과열전기, 즉 보일러를 통과한 거는 과열전기 슈퍼히티드, 그 다음에 터빈 통과하면 이제 습전기, 즉 포화전기와 포화액체, 즉 액체와 베이퍼가 공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응축기를 통과하면 포화액체, 셈이 과열전기, 습전기, 포화액체, 관행각 액체, 꼭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펌프를 통과하면 관행각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시는 거는, 터빈을 통과할 때는 과열전기에서 습전기가 되지만, 응축기에서 이 펌프를 통과해서 보일러로 가죠. 그때는 포화액체고 관행각 액체니까 요 펌프를 통과할 때는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물의 비체적을 가르쳐 주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체니까 부피 변화 없다. 어디 부분에서? 펌프에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일러로 갈 때는 등압 가열이고요. 터빈일 때는 이제 단열 팽창인데 가역자 뺐습니다. 등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압 방열,
그 다음 단열 압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압 가열, 단열 팽창, 등압 방열 같은 등압이죠.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이 네 가지를 무조건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번호를 1, 2, 3, 4로 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번호를 틀리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 3, 4로 외웠다가 바로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잘 보시면 펌프의 축일이 개로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고요. QH 들어오니까 이제 시간당이니까 선생님이 다뜨 붙였어요. 이거 플러스고요. 터빈은 개가 1을 밖으로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빠져나온 방열 QC도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값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필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은 TS 선도인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만 선생님이 그렸어요. 4에서 1로 가는 거, 2에서 3으로 가는 거, 즉 등 엔트로피, 즉 가역 단열이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제에서는 이제 이게 버티컬이 아니고 살짝 굽어져 있죠. 이것도 이쪽으로 살짝 굽어져 있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를 선생님이 나타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한 사이클이 있다면 여기는 뭐예요? 등압이죠. 즉 1에서 2로 가는 동안은 등압입니다. 알겠죠? 1에서 2로 가는 건 등압이고, 즉 1에서 2로 갈 때는 등압이에요. 등압 잊지 마시고요. 근데 1에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 가는 게 각각 조금씩 틀리지만 1에서 2는 다 등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응축기 통과할 때도 등압이니까 3에서 4로 갈 때도 등압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QH 다트가 들어오고 QC 다트가 나가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터빈일, 이쪽에서는 펌프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항상 마이너스고 요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W 샤프트 워크 콤마 T, W 샤프트 워크 콤마 P 이렇게 셈이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런 선들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1번부터 2번까지 가는 거에서 이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선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하는 거 등압 곡선이죠. 그래서 등압 곡선을 여러 개, 밖에서는 이렇게 그리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호리잔틀 수평이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그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 등압 곡선이 TS 선도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하이 P예요. 높은 P 압력. 그래서 P는 콘스탄트, 즉 등압 곡선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팁으로 드릴 게, 우리가 TS 선도에서 DS는 T분의 DQ잖아요. 그러면 T 넘기면 DQ는 TDS고, 적분하면 QH는 만약에 QH다 하면 TH 델타 S인 거고, 이렇게 QC는 TC 델타 S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일 W는 QH 빼기 QC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빈이나 샤프트 워크 축일에 따른 터빈이나 펌프 일을 제외하고 요 공간상에서 한 일은 뭐예요? QH 빼기 QC니까 TH 빼기 TC 그 다음에 델타 S,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즉 뭐다?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QH는 어디에요? 요 라인이죠. 그래서 요 라인 밑에가 TH 델타 S인데 QH가 되고요. 요건 QC니까 TC 델타 S.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W 한 일은 여기서는 터빈하고 펌프 뺀 거예요. 그래서 QH 빼기 QC 해서 결국은 TH 빼기 TC 델타 S 1이라고 배웠죠. TS 선도에서 다 배웠습니다. 1은 TH 빼기 TC 델타 S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쌤이 참고로 하나 더 적었는데 우리가 H는 U 플러스 PV니까 DH는 DU 플러스 DPV 그래서 DU는 DQ 플러스 DW고 DPV는 PDV VDP잖아요. 근데 DW는 마이너스 PDV니까 DQ 마이너스 PDV 플러스 PDV 플러스 VDP 하면 이거 두 개 없어져서 DH라는 놈은 DQ 플러스 VDP구나. 이것도 정의식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랭킹 사이클에서 핵심은 TS 선도 마스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압력 등압선. 등압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것처럼 각각에 올라가서 수평 걷고 또 올라가는 이런 등압선들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PV 선도로 또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기계공학에서 좀 다루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1, 2, 3, 4인데 잘 보시면 1에서 2 과정, 1에서 2 과정은 보일러를 통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등압 가열이에요. 그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QH 다 뜨들어오고요. 그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과정은 응축기예요. 그래서 등압 방열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랭킨 사이클의 사이클 행정 특징은 두 개의 등압 과정과 즉 등압 흡열, 등압 방열 두 개의 등압 과정과 4에서 1, 2에서 3은 2에서 3은 터빈으로 가는 뭐예요? 단열 팽창. 4에서 1로 가는 거는 단열 압축이라는 거. 요거를 그냥 PV 선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PV 선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T 콘스탄트일 때 등온선이 존재합니다. 인계점 밖은 그냥 그려지는 거고 인계점 통과해서 되고 그 다음 쭉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샤프로 해놨는데 그래서 올라갈수록 높은 T예요. 그래서 PV에서는 등원선을 그릴 수 있다. TS 선도에서는 등압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낼 거는 이게 70% 80%라면 이게 한 15% PV 선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HS 선도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PV 선도에 비해서 적게 나올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가 임계점이면 1에서 2는 등압이었죠. 그래서 P1 equal P2겠죠. 그 다음에 P4가 또 뭡니까? P3가 되겠죠. 이거 등압. 그죠? 그래서 2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죠. 즉 P1은 P2랑 P3는 P4랑 이렇게 HS 선도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QH 들어오고 QC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샤프트 워크 축일에서 터빈도 이 공식을 써야 되고요. 펌프도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PDV가 아니고 VDP죠. 그래서 잘 보시면 터빈은 압축 팽창되는 거니까 터빈은 즉 압력이 떨어지니까 DP가 음이죠. 그래서 이 자체 값이 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식과 맞습니다. 펌프는 일이 압축되죠. 그래서 DP 압축된다 선이는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P가 양의 값이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 오케이? 그거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 팽창일 할 때는
W에 이제 뭐 압축 아니 팽창 압축 우리가 늘 쓰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라고 쓰지만 샤프트 워크 축일에서는 마이너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당연히 터빈은 마이너스가 뜰 거고 펌프는 플러스가 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터빈이 한 일과 펌프가 한 일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 써도 이게 마이너스 값, 이게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는 QC 마이너스 터빈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TS 선도와 PV 선도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7급에서는. 근데 7급이 아니고 뭐 9급 군무원 탄약직이나 화공직 9급 화공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TS 선도만 일단 익히십시오. 화공직 7급 수험생들은 요 PV 선도와 선생님이 얘기한 TS 선도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해 봅시다. 쉽게. 자, 이 도식도, 즉 수증기 동력 플랜트에서 도식도 보면 1번에서 2로 가는 거는 보일러죠, 보일러. 그래서 선생님이 등압 가열 썼죠. 그래서 보일러 등압 가열이고, 여기에서의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H2 빼기 H1인데 이거는 뭐와 같아요? QH와 같죠. 그죠? 여기서 이제 도트를 표시하면 그냥 시간당이 되는데 선생님 그냥 도트 다 빼고 그냥 정성적으로 정량적이지만 도트 빼고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열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H2가 더 높겠죠. H1보다. 그죠? 상식인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델타 H가 QH니까 DH는 DQ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압 상태니까 P 콘스탄트죠. 그래서 그냥 에너지 수지식 꼭 익히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2번에서 3번 터빈으로 가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열 팽창이에요. 그러면 델타 H 즉 터빈을 통과해서 3번으로 되는데 당연히 과열 전기가 더 에너지가 세죠. 높죠. 그래서 H3 빼기 H2는 분명히 음이 뜰 겁니다. 그래서 델타 H의 차이는 W 샤프트 터빈이죠.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터빈은 음수니까 H3 빼기 H2도 음수니까 부호가 맞죠? 왜냐하면 H2 과열 전기가 습전기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델타 H, 즉 이 DH는 터빈이 한 일과 같으니까 뭐예요? PdV가 아니고 VDP. 단열이라고 그랬으니까 DQ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델타 H, 델타 EK, 델타 EP는 Q 플러스 WS 정상 상태라면 그죠? 요 상태에서 보일러에서는 하여튼 EK, 델타 EK, 델타 EP는 값이 적으니까 또는 언급이 없으면 생략하면 되고요. 그 다음 보일러에서는 축일이 없으니까 샤프트 워크를 없애면 델타 H는 QH가 된다. 이렇게 해서 뽑아낸 겁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터빈 단열 팽창에서는 델타 EK, 델타 EP 없애주면 되고요. 단열이니까 Q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H가 WS 터빈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주니까 H3 빼기 H2는 음이고요. 터빈의 축일은 당연히 음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걔가 밖으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점 명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텝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축기는 또 등압 방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식 근거에서 델타 EK, 델타 EP 없어지고, 응축기는 또 샤프트 워크 축일이 없죠. 그래서 없어지면 델타 H는 4 빼기 3이니까 H4 빼기 H3인데, 잘 아시겠지만 습증기는 기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탈피 값이 높아요. 그래서 응축기 통과하면서 엔탈피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H4 나중 빼기 처음인데 요게 뭐예요? 음이죠. 왜냐하면 H3이 크니까. 그리고 뭐예요? QWS에서 WS 샤프트 워크는 없으니까 QC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DH는 그냥 DQ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콘스탄트일 때. 마지막으로 4에서 1 펌프 과정은 4에서 1로 갈 때 펌프 과정 단열 압축이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펌프 통과할 때 H1, H4 즉 H1에서 H4를 빼는 건데 당연히 펌프로부터 2를 받으니까 H1 즉 펌프 출구에서 에너지가 더 높겠죠. 유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델타 EK, 델타 EP 빼고 Q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단열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W 샤프트 워크의 펌프 이렇게. 그래서 H1은 H4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또 정리해 보면 델타 H가 DH, D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W 샤프트 워크는 VDP죠. 그래서 이때도 DQ는 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터빈에서도 VDP고 펌프에서도 VDP지만 터빈은 팽창하니까 DP가 즉 델타 P가 음수로 되죠. 그래서 샤프트 워크의 터빈의 샤프트 워크는 음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똑같이 VDP인데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압축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양의 값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좌변도 양인 거고요. 터빈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음이니까 이쪽이 음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쌤이 요거를 한번 도식도로 요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1, 2, 3, 4 주고 어디에 엔탈피가 가장 크냐 어디가 작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H2가 보일러 D죠. 그래서 H2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뭐가 제일 높아요? 터빈에서 나온 놈 요게 제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를 나간 놈 요게 보통 H1 해당되고요. 응축기를 나간 놈 H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체킹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H2가 즉 보일러를 나온 놈의 엔탈피가 제일 커요. 그래서 1등. 그 다음에 터빈 통과한 습증기가 2등. 엔탈피 크기가요. 그 다음에 펌프를 나온 놈. 요게 3등. 그 다음에 응축기를 나온 놈. 요게 4등입니다. 그래서 H1과 H4랑 값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펌프의 일을 이게 작거든요. 터빈의 일보다 상대적으로 터빈의 일이 커요. 그래서 펌프의 일이 작다는 거는 H1과 H4가 즉 3등과 4등이 거의 값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 TS 선도에서 등압선이 이 자체가 등압선이잖아요. 이게 계속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등압선들이 촘촘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TS 선도를 가지고
뭐죠?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증명해냅니다. 또는 이 PV 선도 가지고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 TS 선도로 이해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 그 대학 기본서에도 이 TS 선도 가지고 웬만하면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어도 되는데 하여튼 두 개가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같이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개를 좀 외워주세요. 요거, 요거. 그래서 스미스 책에 안 나오는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7급에서. 그래서 랭킨 사이클에서는 TS 선도를 너무 우리가 잘하니까 PV를 낼 때도 있고요. 뭐 디젤 기관이나 오토 기관에서도 PV 선도 대신에 막 TS 선도 주듯이 이 두 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HS 선도까지는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만 하시면 되겠다.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쌤이 랭킨이라서 R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치로 했습니다. 받은 열만큼 한 일이잖아요. 근데 받은 열만큼 터빈이 우리가 일을 생산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터빈의 절대치. 왜냐하면 얘는 음이니까 절대치 잠그고요. 얘는 양이라 사실 절대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유추해내면 이 QH는 뭐예요? 보일러 통과 전후죠. 그래서 보일러를 통과한 게 2고 보일러 통과 전이 1이에요. 그래서 H2 빼기 H1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터빈은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2에서 3 과정이죠. 즉 보일러를 나온 게 2고 터빈을 나간 게 3이니까 H3 빼기 H2가 되고 펌프는 4에서 1로 가죠. 그래서 4에서 1로 가니까 이제 이거 대신에 써준 거고 잘 아시겠지만 이건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굳이 절대치 셈이 안 씌워준 거고요. 요거 절대치 H3 빼기 H2인데 요게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그래서 요거를 굳이 써보면 H2 빼기 H1은 순서 바꿔서 H2 빼기 H3 마이너스 H1 H4 이렇게 되면 랭킨 사이클의 효율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에서는 또 하나 더 언급하는 게 펌프 1을 무시하면 즉 펌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펌프 전후에 엔탈피 변화는 똑같겠죠. 그래서 H1, H4라고 가정을 해서 H1 대신에 그냥 H4 그 다음에 터빈의 1, 아니 펌프의 1 없죠. 그러니까 H3 빼기 H2 이게 음수니까 이제 절대치 씌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양으로 바꾸면 H2 빼기 H4 H2 빼기 H3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펌프 2를 무시하면 그냥 이 H4 펌프를 통과하기 전에 펌프를 나온 놈이나 펌프를 통과하기 전에 거나 H4원을 그냥 H4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H2 빼기 H4 그래서 1을 그냥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뭐 순서만 바꾸면 되죠. 음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조건에서 단 펌프 1을 무시한다 이러면 1과 4를 H1과 H4를 동일시 봐서 그냥 H를 H4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머릿속에 와닿게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에서의 효율은 받은 열이에요. 이 받은 열이란 H2 빼기 H1인데, 이 H1은 만약에 펌프 1이 매우 작거나 펌프가 없다고 치면 H1이 H4가 되죠. 그래서 펌프의 1이 매우 작다라고 표시하면 H1이 H4로 대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QH가 2 빼기 1인데, 즉 H2 빼기 H1인데 H1을 그냥 H4로 표시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순수한 샤프트 워크 축일은 터빈 빼기 펌프죠.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터빈의 한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걔 밖으로 마이너스만큼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샤프트 워크의 순일은 요거의 1 빼기 펌프의 1을 빼줘야 되죠. 이건 전기 에너지가 들죠. 콘센트 꽂아가지고. 그래서 터빈의 1은 H3 빼기 H2인데 음수니까 이 값이 더 크니까 이제 절대치를 씌운 것 뿐이고요. 펌프는 H1 빼기 H4잖아요. 이 샤프트 워크 축일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뭐예요? 무조건 증명해 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QH는 H2 빼기 H1이고 터빈의 1은 H3 빼기 H2인데 음수니까 절대치 쉬운 거고요. 단지 효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펌프는 H1 빼기 H4가 맞아요. 근데 얘는 원래 양수니까 그냥 절대치 안 씌운 거고요. 절대치 씌웠다가 또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H3 빼기 H2니까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 그래서 실제로 나올 때는 요거에서 H2 빼기 H1, 요거 순서 바꿔서 H2 빼기 H3 마이너스 H1, H4 요게 펌프의 효율 공식이에요. 다 풀었으면.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펌프의 일을 무시한다 이러면 펌프의 일을 무시한다 이러면 이 H1 즉 뭐예요? 보일러를 통과하기 전에 엔탈피 얘는 H4로 대체가 가능하다. 요거 H1 대신에 H4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 H1 빼기 H4 이거 값 무시. 그죠? 요쪽 거. 왜냐하면 H1과 H4 펌프 1을 무시할 정도니까 이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무시해서 이건 날리고 즉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H3 빼기 H2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치 바꿔주면 H2, H3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쉽게 정리하면 요게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 요렇게 절대치 빼면 요렇게 넘어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색깔을 좀 표시해 보면 만약에 펌프 1을 무시한다 그러면 펌프를 나갔을 때가 H1이고 펌프로 들어간 게 H4인데 이거 갖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H1을 그냥 H4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랭킨 사이클의 효율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기계공학 쪽도 뭐 기사든 9급이든 7급, 특히 기사랑 7급에서 잘 내는 게 랭킨 사이클의 효율 증가 방법이에요. 이게 별 3개예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면 암기가 됩니다. 응축기의 압력을 낮춘다. 즉 응축기 쪽 보터 엉펌 할 때 보일러 터빈 응축에서 응축기 쪽에 압력을 낮추는 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필수에 필수. 별표 5가지. 응축기의 압력을 낮추든지 아니면 보일러 증기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즉 보일러의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하면 됩니다. 또는 시험에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인다. 요렇게도 시험에 냅니다. 여러분들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한다는 것은 보일러 출구에서 나온 놈의 증기가 고온이면 당연히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넘어가죠. 당연히 터빈 입구 온도 높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것들이 다 TS 선도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뭐 메커니즘 상의 뭐 부식 문제라든지 뭐 퍼포먼스 문제는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고요. 랭킨 사이클의 효율 증가 방법, 응축기의 압력 낮춤, 터빈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또는 터빈 입구 온도 높인다. 그리고 보일러 압력을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무조건 암기. 이해했으면 암기.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요 3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응축기의 압력을 낮춘다는 소리는 우리가 TS 선도에서 보터 엉펌이죠.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게 QH, 나가는 게 QC인데 아까 선생님이 등압선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상적인 사이클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때 요것도 등압선이고 요 밑에 거 빨간색도 등압선입니다. 근데 요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구간이 뭐예요?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구간 보통 응이죠. 이 응축기의 압력을 낮춘다는 거는 지금 위로 갈수록 P가 하이 P예요. 그죠? 높은 P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하나 그려보면 즉 여기가 P3면 뭐 P3면 요 밑에 거를 P3 프라임이라고 하면 P3 대비해서 압력이 낮아진 거죠. 그죠?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한 세트가 되죠.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빨간색으로 압력을 요렇게 낮추면 이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고 4' 갔다가 1' 가죠. 다시 한번 1', 2, 3', 4'.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연필로 칠한 이 부분이 increase in W net. 즉, 이거는 요 파트는 지금 축일과 상관없죠. 응축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더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으니까 순일이 늘어난 거예요. 일단 여기만 생각합시다. 이쪽 부분은 좀 이따 생각하고 이만큼 드러났죠. 왜 그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 수차례 했습니다. ds는 t분의 dq고 dq는 tds죠. 그러면 q는 t 델타 s인데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어디에서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ts 선도면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TH, TC 하면 1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돼요? QH는 TH 델타 S고 QC는 TC 델타 S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S였죠. 그래서 W는 QH 빼기 QC니까 TH 빼기 TC 델타 S. 그래서 이거를 우리 1로서 정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W도 뭐예요? 뭐 차이지만 하여튼 T 델타 S의 개념으로 도출해낼 수 있죠. Q처럼. 자, 그러면 다시 이쪽 그림으로 와서 요만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밑줄 여기서부터 밑줄을 다 껐다고 생각하면 요 밑에 부분은 쓸모없는 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토탈 일이면 요 밑에는 쓸모없는 일 요거는 가용일이죠. 그래서 가용일이 이렇게 이만큼이고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요 부분만큼 증가했으니까 일이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죠. 축일은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응축기의 압력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선생님 한번 그냥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을 응축기 내의 압력에 대응하는 포화 온도에서 응축기 안에서 습증기 상태로 존재한다. 즉 터빈을 나온 놈은 습증기죠. 그게 이제 그 응축기 안으로 들어가서 포화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축기 압력을 낮추면 습증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열이 방출되는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T니까 온도는 또 떨어졌죠. 그래서 그 뭐 QC가 어쩌니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TS 선도니까 W는 즉 Q는 T 델타 S라는 관점이 있으면 W는 뭐 QH 빼기 QC니까 뭐야 TH 빼기 TC 델타 S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만큼이 W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쌤이 효율 증가 방법 3가지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하나 응축기 압력이 낮아질 경우 이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1'에서 1로 가는 요 아래 면적 요쪽 면적 요것도 증가된 상태죠. 이거는 압력일의 양인데 즉 압력이란 펌프의 일 근데 이 양이 되게 적어요. 매우 작다는 거 일단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쉽게 다시 얘기하면 요 그래프에서 압력이 떨어지면 요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지면 3이 아니라 3 프라임 그 다음에 4가 아니라 이 어차피 이 등압선 내에 존재해야 되니까 4 프라임이 아니라 4 그래서 쭉 버티컬로 올리면 1 프라임이 되고 1 프라임에서 이렇게 2로 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효율 높이려면 보일러 출구에서 여기가 보일러예요. 그죠? 보터 엉 펌 기억하실 텐데 보일러 출구면 2번을 나오는 거죠. 1에서 2 구간은 보일러를 통과할 때고 이제 2를 나올 때가 보일러 출구죠. 그래서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자 고온으로 가열한다는 소리는 터빈 보일러 다음 터빈이니까 터빈 입구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말이 서로 대등한 말이고요. 그래서 TS 선도에서
이게 지금 TS 선도죠. TS 선도에서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요거 1에서 2로 가는 거는 등압이죠.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이 등압이에요. P 콘스탄트인데 여기서 온도를 높인다는 거니까 이 등압 라인 선상에서 2에서 2'으로 가면 Y축 쫓아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T2'이 T2보다 크다. 요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등압 조건에서 온도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그러면 요 지점이 E'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빈에서는 단열 팽창이니까, 단열이니까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와서 3'이 되고, 이제 똑같습니다. 4와 1.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이 면적이. 오케이? 이 면적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쌤이 increase in W net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터빈 일이 증가한 거예요. 터빈 일 증가.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Q는 T 델타 S인 거 우리 아니까 W도 이 QH와 QC의 차이니까 뭐 TH 빼기 TC 델타 S 정도 생각해서 뭐예요? 이쪽에 있으니까 W 값이 증가했다. 즉 터빈의 값이 증가하면 우리가 효율이 증대되죠. 받은 열분의 터빈의 1 절대치 빼기 펌프의 1 그죠? 그래서 요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즉 터빈 입구 온도 즉 2'에서 3' 갈 동안 터빈이 있잖아요. 그래서 터빈 입구 온도 또는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터빈의 일이 증가했다. 터빈 일 증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이건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압력을 증가인데 TS에서 이 빨간색이 원래 우리의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 그래프죠. 근데 보일러의 압력을 증가했다는 것은 1에서 2 구간보다 압력 증가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이 밑에서도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래서 등압선의 흐름을 아까도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잘 익히시면 되고 그래서 1 대신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2' 되고 쭉 내려와서 다시 뭐 여기는 3'이 되겠죠. 4는 4'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압력을 높이면 요만큼 증가되죠. 그죠? 이만큼이 증가됩니다. 증가. 이해되죠? 그래서 increase in Wnet. 이때 W는 샤프트 웍이 아니에요. 이건 보일러 관련된 거니까 델타 H 변화량에 따른 그냥 1의 증가한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사이클에서 요만큼 우리가 오리지널 사이클에서는 이만큼인데 요렇게 변했어요.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은 뭐예요? 이런 거죠. 그죠? 요 부분은 decrease in W net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이런 거고 감소한 거고 요만큼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이것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왜 줄은 겁니까 하면 그냥 W는 T 델타 S라고 따지면 그죠? 이게 한 일인데 전체적으로 요만큼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TS 선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 줄었고 이제 당연히 인크리스가 얘보다는 일단은 커요. 그래서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계속 뭐 리플레이로 한 번 더 듣고 그림의 경향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거는 사지선다에서는 랭킹 사이클 효율 증가, 응축기 압력 낮춘다, 응축기 압력, 그다음에 보일러 출구에서의 증기를 고온으로 만든다, 또는 터빈 입구 온도를 높인다, 또는 보일러 압력을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계공학에서는. 근데 요번에 7급 서울시 문제에서는 출제위원님이 더 꼬아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결과 어디까지 쌤? 자, 봅시다. 문제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제 16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번 터빈 출력일은 감소한다. 자, 응축 압력이 낮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 가지는 쌤이 그림을 그려 드린 거고요. 지금 문제는 현재 문제 16번의 문제는 요 기억 그림 쌤이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냈죠. 기억 그림만을 가지고 출제위원이 냈어요. 뭐라고 냈어요? 터빈의 입구 상태는 일정하고 이렇게 터빈으로 들어온 부분의 입구 상태는 일정하고 문제에서 응축 압력이 낮아질 때, 즉 여기서 응축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은 3에서 4로 갈 때 이 전반적인 압력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기억 그림을 가지고 냈어요. 다음에는 니은 그림, 디귿 그림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파악해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응축 압력 낮아졌을 때, 자, 요 그림을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림 봤죠? 그러면은 아까 응축 압력 낮추실 때는 기존 랭킨 사이클에서 밑으로 나온 거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은 응축 압력만 고려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건데 응축 압력을 낮췄다니까 여기가 응축기 자리인데 이렇게 낮췄다는 거죠. 그리면 요선 따라가서 요선. 그래서 이 밑에가 증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조금 있었죠. 그죠? 요 부분, 윗부분은 압력 변화가 없고, 요 밑에만 낮췄다니까, 요쪽에 있는 일과 요쪽에 있는 일, 좀 진하게 표시할게요. 요거 두 개만 고민해서 풀면 되죠.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터빈 출력이는 감소할 것이다. 터빈 출력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터빈 출력 보시면 자, 오리지널 그림으로 그냥 비교합시다. 터빈 출력이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원래 터빈 출력은 여기에서 뭐예요?
H 터빈은 여기에 해당되죠. 원래는 H3 빼기 H2잖아요. 다시 한번 H3 빼기 H2인데 압력을 낮추면 응축기에 H3' 빼기 H2죠. 이게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요만큼에서 요만큼 더 커졌죠. 그죠? 더 커졌으니까 터빈의 출력은 증가한 거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H3 빼기 H2 해서 W 샤프트 터빈인데 당연히 이거 음수예요. 다. 음수라도 다 우리는 양의 값으로 고민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데 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H3' H2로 뭐예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요 차가 더 크죠. 얘보다. 그래서 터빈 출력이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증가가 답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번 문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자, 다시 한번. 원래는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TS 선도에서 QC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QC는 TC 델 S 이런 식인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게 그래서 두 번째 거 방출열의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만큼이 QH잖아요. 그냥 QC잖아요. 그래서 TC 델타 S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의 효율은 감소할 것이다. 자 봅시다. 자 사이클의 효율은 랭킨 사이클의 효율 선생님이 R이라고 했는데 받은 열분의 터빈의 1 빼기 펌프의 1인데 이거는 뭐 늘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선생님 절대치 넣었는데 그냥 각각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터빈 출력이 증가하면 즉 1에서 정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뭐예요? 효율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축일은 미미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어디서 얘기했어요? 요 부분은 작습니다. 미미해요. 그래서 3번의 결과처럼 3번의 결과처럼 이게 미미하고 이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증가하지만 이게 너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 증가예요. 그래서 효율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펌프 입력률은 감소할 것이다.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프 입력률 뭐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응축기 압력 낮출 때니까 요만큼이 뭐예요? 미소하지만 증가했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델타 H는 펌프에 대해서는 H1 빼기 H4였고 변형된 거 쌤이 다 어파스트를 했는데 H1 프라임 빼기 H4 프라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펌프 입력률은 증가해요. 매우 작지만은 그래서 델타 H는 CP 델타 T라고 해서 여기 CP 델타 T라고 해서 또 델타 T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델타 H 즉 델타 T가 여기에서보다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펌프 입력일 증가합니다. 자, 한번 델타 H 증가하나요? 여기서 펌프 1, 즉 4에서 1로 가는 거, 그 다음에 4에서 1 프라임. 그래서 요 폭이 크죠? 폭이 크기 때문에
델타 H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죠. 어차피 델타 H가 의미하는 게 펌프의 축일이니까 펌프의 축일 W 샤프트 펌프를 델타 H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에서 굳이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델타 H는 CP 델타 T니까 1에서 4까지의 이 T축에서의 값 대비해서 1'과 4' 간의 델타 T가 크기 때문에 그죠? 펌프의 1이 더 커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응축의 압력을 낮췄을 때는 요 곡선이 요 밑에 곡선으로 내려가게끔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내려오시면 되고 그 다음 항상 요 지점에 만나야 되니까 요게 4' 요게 4면 요게 4'이고 그 다음에 버티컬로 올려야 단열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이 등압선을 따라 2까지 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쌤이 응축기 압력 낮춘 그림,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에서의 전기를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터빈 입구 온도 높였을 때, 그 다음 보일러 압력을 높였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펌프의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 터빈의 입구 상태 일정 응축 압력이 낮아질 때, 즉 다시 말해서 응축기에서 압력이 낮아질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터빈 출력일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 방출열은 감소. 방출열이 감소하면 사실 효율도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클의 효율은 이거는 증가. 그 다음에 펌프 입력일 감소가 아니고 증가.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거 아까 쌤이 3 플러스 1, 즉 4가지 가르쳐 드렸죠. 그래프는 3개만 그렸지만 그거 시험에 나오고요. 요거는 출제위원이 한 번 더 어렵게 꼬은 겁니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효율 관련. 그 다음에 재생 사이클 있죠. 그거 시험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거 한번 마스터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이 16번 문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들으시고요. 우리 인강 수강생들은 강의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